이번 수업 시간에는 모수적 추론과 비모수적 추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모수적 추론은 특정 분포에 대해 가정을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데이터가 특정 분포, 예를 들어 정큐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모수는 평균, 분산 등의 값으로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 분포의 경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수가 됩니다. 모수적 추론의 사용 조건, 정규 분포의 척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데이가 등간 척도, 온도나 물가 지수나 비율 척도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의 경우는 구분이 절대 0점이 있느냐, 절대 0점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간 척도 같은 경우 온도나 물가 지수는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0은 아예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같고 물가 지수가 그냥 그대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율 척도의 경우는 몸무게 같은 경우 몸무게가 0이면 몸무게가 아예 나가지 않는 거죠. 자녀 수가 0이면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는 여러 날의 온도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평균 온도와 온도의 변동을 계산합니다. 몸무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몸무게를 측정한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평균 몸무게와 변동성을 추론합니다. 비모수적 추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모수적 추론은 특정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고 정규 분포가 아닌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포 형태 검정, 모수 자체보다 데이터의 분포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검정합니다. 중앙값, 숭의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비모수적 추론의 사용 조건에는 데이터의 특성에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정규 분포 가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용합니다. 표본수가 적을 때도 비모수적 방법이 사용됩니다. 주로 여기서는 명목 척도 또는 서열 척도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데요. 명목 척도는 성별, 남녀,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범주형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서열 척도는 만족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거를 랭킹을 1에서 5로 나눈다. 그럼 1, 2, 3, 4, 5로 만족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런 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서열 척도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비모수적 추론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비모수적 추론으로 예시로는 윌콕슨 순위학 검정이 있습니다. 윌콕슨 순위학 검정은 두 그룹의 중앙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고요. 두 가지 다른 치료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그룹의 환자 만족도를 분석합니다.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 3개 이상의 그룹 간의 중앙값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세 가지 다른 교육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 연수를 분석합니다. 카이 제곱 검정이 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은 범주형 데이터의 분포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있을 때 어떤 선호도 조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핸드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할 때 그 분포, 남녀의 분포의 차이가 같냐, 같지 않냐, 이런 것을 검증할 때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의 개수로 모수적 추론과 비모수적 추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클 때, 10에서 34일 때, 10보다 작을 때, 이때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샘플의 개수를 기준으로, 모수적 추론과 비모수적 추론을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샘플의 개수가 30보다 크다면 정규성 검정은 불필요하고요. 이때 사용 가능한 추론 방법은 모수적 추론 방법입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10에서 34일 때, 이때는 정규성 검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정규성 검정을 만족시키면 모수적 추론, 통과하지 못하면 비모수적 추론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n이 10보다 작으면 정규성 검정은 불필요하고요. 이때 사용 가능한 방법은 비모수적 추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모수적 추론 방법과 비모수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많이 어렵고 나오는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